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자, 박연경 아나운서, 보통 네. 아침 인사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오늘 너무 덥지 않아요? 맞아요. 하거나 뭐 하늘 맑은 날에는 미세먼지가 없네요.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네, 그만큼 날씨가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장마, 홍수, 태풍에 걱정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 역시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초연구원 김관우 박사님, 그리고 북한에서 농어촌 담당 공무원으로 계셨던 탈북민 조충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폭염 생각하면 벌써 두렵기까지 네. 한데요. 지난해에는 에어컨 구입 대란까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에어컨 설치만 몇 달이 걸리고요. 올여름 전기료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분은 여름 폭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에어컨은 일단은 이수니까 그렇죠? 그냥 가동시키면 되는데 제일 힘든 건 네. 집사람하고 어떻게 협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협력이요? 예, 이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네. 내가 에어컨을 틀자고 하면 집사람은 끄라고 하고 오. 그다음에 내가 꺼놓고 있으면 또 켜라고 하고 막 이제 딱 이제 반대로만 해가지고 이 협력을 잘하는 게 저는 이제 올 더위를 피하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조충선하고 저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틀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 에너지 전기 요구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집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틀어야 되면서 이제 애 핑계 대면서 좀 애 더우니까 틀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뭐 아무래도 좀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대비하는 방법이 또 특별한 게 있을 거라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특히 이제 농어촌 연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농업 가뭄에 대해서 이 지도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또 연구를 그래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날씨 부분에 대한 영향이 나면 좀 북한이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남한은 어느 정도 좀 그런 가뭄이나 홍수에 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좀 북한은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면 북한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가뭄이 심해서요, 농업 생산에도 영향이 또 있고요. 네. 또 올여름 이게 7, 8월이 오면 뭐 홍수, 장마도 대비해야 돼서 북한 당국도요, 날씨 예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은 56.3mm로서 평년의 39.6%였으며 이것은 같은 기간의 강수량으로서는 1917년 이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됩니다. 요즘 북한 날씨 예보를 보면 뭐 그래픽을 사용하는 등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조충희 씨 보시니까? 그 이전에 제가 보던 이제 물론 이제 10년 전이니까 제가 보던 날씨 예보랑 너무 이제 달라요. 그 저게 뭐 나와서 저렇게 좀 자연스럽게 뭐 선짓도 하고 선도 움직이고 뭐 표정도 변화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네. 그때는 너무 딱딱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저 무슨 덮여도 없고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수동, 고산, 그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밝히면서 하는 게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를 담당하는 곳이 우리는 이게 기상청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네, 기상수문국이라고. 기상수문국이요? 네, 기상수문국이라고 하고요. 이곳이 바로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는 기상수문국인데요. 기상수문국에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5월 말까지 예견되는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포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4월에 이어서 5월 상순까지도 이 전국적으로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있는데 기상수문국 안에 예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보연구소가 있는데 봄실, 여름실, 가을실, 겨울실 해서 이제 예보연구소가 이제 계절별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교대하면서 근데 뭐 봄실이라고 해서 꼭 봄 예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름을 그렇게 이쁘게 붙였어요. 붙이고 8시간씩 교대하면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예보를 거기서 하고 기상수문국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설 면에서도 굉장히 현대화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에서도 일기예보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상수문국을 현지 지도하면서 네. 그 일기예보의 그 중요성, 정확성을 또 현지 지도를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상 관측의 정확도는 국가 전반적인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농업에서도 더 중요하죠.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크죠. 네. 특히 농업은 자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벼의 작물의 생육기에는 어떤 그 기상작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그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일 큰 목표가 알곡 생산, 알곡 생산.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기상예보가 벼의 생육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큰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여름 기온이 작년과 비슷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기온이 높아지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먹거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기온이 자꾸 올라가면 네. 원래 자라던 작물이 안 자라고 그렇죠. 더운 데서 자라는 작물이 또 자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나요, 이런 일이? 네, 맞습니다. 그 작년 2018년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에서 충북, 강원 쪽으로 북상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구 하면 사과가 그렇죠. 상당히 유명한데 이 사과를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많이 올라갔네요. 또 귤하면 제주도인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전라남도 남부라든지 경상도 남부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되면 즉 호온성 작물,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자라는 작물이죠. 뭐 감귤이나 단감 같은 경우에는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재배 경작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반면에 뭐 사과나 복숭아 같은 혼행성, 좀 네. 약간 좀 기후가 서늘해야 잘 자랄 수 있는 과일들의 그 면적, 그 재배 면적은 또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과가 꽤 비싸지겠는데요? 금사가 되는 거죠.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정말 기록적인 한파에 홍수까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앞으로 다가올 뭐 태풍, 홍수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북한에는 홍수란 말보다 큰 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큰 물이요. 네, 순 이제 한국식으로 큰 물. 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물만 이제 내려와도 피해가 큰데 그렇죠. 산림이 항폐화되어 있어가지고 흙이 같이 내려와요. 흙모래가 같이 내려와서 다 덮어버립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지난 여름 북한의 특집 날씨 방송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100년 이래 처음 보는 폭우와 큰 물이 우리 저국의 북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라선시 선봉지구가 당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이 북한이 홍수로 잦은 피해를 입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인 원인은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나무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물이 골짜기에 모여서 물이 범람하고 그렇게 이제 물이 범람하면 바로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밀어버리거든요. 또 그 2016년도 양강도 그 무산군이나 회령군의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밤에 갑자기 그 집중 호우가 오다 보니까 수문을 밤에 연 거예요. 주민들 대피할 시간도 수문을 열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이제 그런 인명 피해를 좀 많이 본. 그래서 이런 그 재난 대응 체계도 상당히 좀 열악한 것도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런 화면들을 볼 때마다 조충희 씨가 생각이 나요. 가뭄 때는 물 찾으러 뛰어다니고 또 이렇게 홍수 때는 또 엄청나게 또 바쁘셨죠? 물 빼내고 뭐 이제 양수장을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양수장이 물을 퍼내는 양수장이 있고 물을 또 빼내는 양수장이 있거든요. 그 물 빼내서 이제 양수장 가동시켜야 되고 이제 제대로 가동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 가축 이런 것들이 큰 물에 또 내려갈까봐 그렇죠. 대피까지 또 시켜야 돼요. 말도 안 듣잖아요. 예. 그럼 또 주민들 밤에 그 물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자고 있는 주민들 뭐 이제 그냥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꽹가리 가지고 두들기고 욕을 하면서 이제 깨워서 언덕에 올라오는데 밤에 또 제대로 안 입고 나와요. 그렇죠. 막 추워서 애들 떨고 막 엄청난 이제 고생. 정말 이제 그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이고, 진짜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조충 씨도 걱정. 네. 예, 항상 이 근심이 가득하죠. 그때 생각하시면. 정말 자연재해는 그 파괴력도 상당하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남북이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현재 여건은 좀 그러기가 네네. 어려운 상태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작물 같은 게 계속 지금 북상을 하고 있고 이런 기후 변화가 계속이 된다면 두유자문 작물 위치가 계속 올라가면 북한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겠죠. 예.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이런 것에 대응을 하고 예를 들면 뭐 품종 개발이라든지 어떤 적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향후에 또 이 한반도는 이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해서 좀 공동 대응을 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일? 남북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의 현재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노후화된 시설들 이거 다 개건 복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북한 자체의 힘으로만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도 있고 이제 그 기술 자료들도 보면서 이 좋은 자료들이 서로 이제 협력이 돼가지고 이루어진다면 더 빨리 또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반도 기후변화가 농업, 축산뿐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상당한데요. 왜 비 온 다음에 무지개 확 뜨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려운데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함께 고민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